본인을 위해서도 동업이 비교적 정말 좀 잘 맞을 확률이 극히 드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동업하면 좀 안 맞는 게 상대방 뿐이 아니라 나도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유리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찾아오시는 분 있어요. 이분들 특징을 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 컨텐츠는 동업하면 안 맞는 관상인데요. 근데 유독 이제 동업하면 안 되는 관상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왜냐면 A, B, C가 있다고 할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그래서 둘은 괜찮은데 A하고 C는 또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B하고 C는 또 맞아. 근데 A하고 C는 안 맞아. 근데 B는 A랑도 괜찮고 C랑도 괜찮아요. 자, 그것처럼 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대가 맞는다, 합이 맞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동업은 안 돼가 아니라 동업했는데 내가 더 유리할 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이 깨지는 순간이 돈 때문인데 동업이 깨지는 순간 감정이든 돈이든 문제가 생기는데 생겨도 내가 먹을 파이가 더 크다라고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그럴 때 동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본인을 위해서도 동업이 비교적 정말 좀 잘 맞을 확률이 극히 드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동업하면 좀 안 맞는 게 상대방 뿐이 아니라 나도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유리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찾아오시는 분 있어요. 이분들 특징을 보면 인중이 좀 흐려. 아까 제가 저번에 그 혼자 일하면 좋을 사람 관상 중에서 인중이 흐리고 짧다. 혼자 일하라고 그랬죠. 혼자 일하라고 했죠. 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쌍방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 내가 인중이 흐리고 짧은 사람인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잘 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이라고 해서 나한테 신뢰를 주겠어요? 안 주죠. 즉 쌍방 신뢰가 부족해집니다. 혼자 일해야 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자, 그게 있으시고 또한 자, 코가 좀 틀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꽤 보이기에도 딱 보이게. 근데 딱 그래도 한 2번 봤는데 좀 틀어진 편이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코가 틀어진 분들은 인생 터닝 포인트도 오고 사람들한테 탁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각인 효과가 있어서 혼자 일하기 되게 좋아요. 사실은 영업도 좋고. 근데 동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그걸 나눠야 되는구나. 내 능력. 그치, 내 능력으로만 상대방에 비해서 나의 능력이 훨씬 많이 소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야 되니까 결국에 뭐예요? 재물관리상 불안함이 이제 와요. 불안정함이 오는 거죠. 재물관리상.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두 가지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동업이 비교적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건 나든 상대방이든 안 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동업을 결심할 때는 뭐예요? 나는 돈이 있는데 아이템이 없거나 상대방은 돈이 없는데 아이템이 있거나 혹은 내가 돈이 있고 아이템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혹은 나는 하고는 싶은데 일은 제시키고 싶을 때 근데 무조건 그런 건 문제가 생기죠. 동업이라는 것은 다 반반이어야 되거든요.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 이게 아니에요. 그쵸. 나도 떡 쓸고 너도 떡 쓸고 내가 1kg 쓸면 너도 1kg 쓸고 그래야 감정이 안 상해. 그래서 100원 벌면은 세금 다 빼고 남는 거에서 딱 반. 동일 노동. 이런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뭔가가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돈 된 놈이 노력을 안 해. 돈을 안 된 놈이 일은 다 해. 그럼 이제 뭐가 생기냐면 돈은 내가 다 냈는데 왜 쟤랑 반 나누지? 혹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쟤는 돈만 됐다고 해서 반을 나누지? 이렇게 돼요. 무조건 말라고죠. 네, 그래서 동업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이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보시면 이분들은 그런 게 있는데 특히 동업할 때 그럼 이런 조건이 없는데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관상이 아니라 여러분 표정 보셔야 돼요. 표정? 네. 사람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 우리가 불을 뜨거운 거에 타면은 되게 얌전한 분도 뜨거! 하잖아요. 100%죠, 100%. 반사신경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지. 자, 뭐야. 감출 수 없는 게 표정이거든. 근데 그 표정도 얼굴이나 관리가 되지. 자, 보시면
동업 얘기를 하거나 같이 무언가 일을 할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서로 막 웃잖아요. 막 웃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입은 웃어. 눈이 안 웃어.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현대의학의 폐해인데 보톡스 맞아서 눈이 안 움직이면 어쩔 거냐고. 나 진심으로 웃는데 하하하하 진심으로 웃고 있어. 근데 아이 눈이 안 웃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보톡스에 폐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남자분들 잘 많이 없잖아. 동업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우 위하여 건배 우리 사업 한번 잘해봅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웃어도 눈이 불편할 정도로 인지가 될 정도로. 근데 눈치 없는 분들은 그걸 못 봐요. 왜? 살펴보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취하시면 안 돼,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보시면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는 확실히 눈이 웃질 않습니다.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른들한테 어디 어려운 자리 가서 억지 웃음 지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생각해보세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네. 눈썹을 치켜 올려요. 네. 아, 네네네. 왜 눈이 웃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길 때 생각해봐. 그렇죠. 방금 웃음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 나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랑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본인도 봐야 돼. 동업할 때는 상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대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나를 발견했다? 안 돼요. 지금 때가 아니구나. 동업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고 하신다라고 하면 동업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줄이실 수 있으시겠다. 진짜 꿀팁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